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현대건설이 주베일 산업항 공사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건설업체들이 모두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 되는 일에 정지용 회장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는 그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한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의지와 집중력이 만들어낸 쾌거였고, 대한민국 경제사 쪽으로 봤을 때는 오일 쇼크로 인한 외환 위기를 떨쳐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거였습니다. 주베일 산업항 공사,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 정주영 사장의 청운동 자택. 이른 새벽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사장님, 주베일 항만공사 입찰 초청업체가 발표됐습니다. 아, 그래? 그게 어떻게 됐어? 됐습니다. 우리 현대건설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 알았어. 예, 수고했다. 자, 이 부사장 말이야. 일단 그곳 분위기부터 좀 알아오고. 예. 자, 그렇고 이 일의 발주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신부라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자, 거기 사람들 말이야. 입찰을 결정할 때에 고려 조건이 뭔지 그것도 그냥 꼼꼼히 좀 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말이야. 다른 입찰 초청업체들이 입찰가를 대강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 그런데 그것은 극비사항이라. 그 극비사항을 알아내는 게 능력이야. 알아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정주영 사장은 그 길로 현대건설 개동 사옥으로 출근했다. 어제도 회의 때문에 늦게 주무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피곤하기는. 나는 말이야, 그저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아주 좋아. 새벽 특유의 아유, 요 냄새도 그냥 너무 상쾌하고. 왠 줄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 아주 즐거워서 그래. 기대와 흥분 때문에 마음이 설레서 말이야. 내가 더 잘 수가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젯밤에도 자정이 넘어서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참, 그 말이야. 잘 때 그냥 푹 자면 되는 거야. 나는 그저 밤에 항상 숙면을 취할 준비를 갖추고 잠자리에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다 이 말이야. 예. 자, 봐봐. 저기, 저 창밖을 좀 봐라. 응? 야,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 응? 난 말이야. 매사 그냥 밝게, 긍정적으로, 그렇고 아주 희망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본다고.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다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그냥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냥 좋은 소식이 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돌파를 해나가면 좋을지 그런 계획들이 그냥 머릿속에 가득하다 이 말이야. 잘 될 거야. 그럼 잘 되고 말고. 현대건설 개동 사옥에 도착한 정주영 사장. 그는 곧바로 임원단 회의에 들어갔다. 야,
우리 현대건설이 주베일 산업항 공사 입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연락을 받았어요. 아야야야야, 벌써 박수 칠 것까지는 없고,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전쟁. 응? 우리를 탈락시키려는 방해 공작도 물론 있을 거고, 경쟁업체들 간에 입찰 보증금을 얼마로 써내는가에 대한 치열한 탐색전이 있을 겁니다. 그 탐색전에서 승리하는 쪽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 봐, 정가번 상무. 예, 사장님. 입찰 보증금을 써내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한번 만들어봐.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사장님, 주베일 산업항은 바다 위에다 탱크 터미널을 만드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사비 산출을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뭐 있어. 콘크리트 얼마, 철근 얼마, 뭐 기본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 인건비 그런 거 있잖아. 그걸 기본으로 하면 되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대건설은 주베일 산업항 입찰 자격을 일단 갖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산적해 있었다. 한국은 이런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황재천 씨의 회고다. 도대체 이런 공사를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단계에서, 근데 그 공사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공사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될 텐데 한 번도 안 본 거 공사비가 얼마 든다는 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가 몇 입방이 들어가게 되냐, 철근이 몇 입방이 되냐, 그런 이제 기본이 되는 자재, 이 돌이 몇백만 입방, 그다음 콘크리트가 100만 입방, 거기에 들어가는 강재가 10몇만 톤, 그런 물량이라는 게 우리는 옛날에 상상을 못했던 대물량이었어.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콘크리트나 철근이다, 아니면은 철 강재, 그런 걸 톤당 국제시세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갖고 기본 가격을 산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황 차장. 예. 그렇게 해서 총 공사비를 산출해보면은 한 8억 달러 좀 넘게 나오지. 예. 한 8억 4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8억 4천만 달러를 써내면 되나? 여보세요. 형, 총 공사비 내역이 나왔나? 아, 예, 사장님. 그럼 말이야, 그거 갖고 빨리 내봐봐.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건가? 8억 4천만 달러? 그렇습니다. 8억 4천만 달러면은 입찰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략 2천만 달러입니다. 2천만 달러라. 그런데 사장님, 아, 총 공사비가 8억 4천만 달러면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가? 예. 모르긴 몰라도 선진국 건설업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적어낼 게 분명합니다. 근거는? 쉽게 생각했을 때 노동력도 그렇고 자재비, 운반비. 예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어? 입찰 붙을 때 그냥 8억 4천만 달러로 적어내. 그래도 이것 봐. 우리가 선진 건설업체들에 비해서 기술력하고 자본력은 분명히 떨어지잖아. 그러면 뭐가 있겠나? 가격 경쟁력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에서라도 우수를 해야 승산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걸 무조건 따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어내.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주베일 산업항 입찰을 한창 준비하던 1976년은 대한민국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그해 1월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3월 1일 명동성당에서는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함세웅 씨 등이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신과 경제난국으로 뒤숭숭하던 1976년 1월 15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기자회견의 핵심은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라는 것이었고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온 나라가 단숨에 들끓어올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이때 동료 배우 고은하 씨는요. 우리 영토에 유전이 있다니 꿈만 같다. 이런 말로 흥분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1976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장이다. 연두기자회견의 최대 관심사항은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각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질 좋은 석유가 나왔다는 한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키스트에서 성분 분석한 결과 양질의 석유로 판명이 났습니다. 대통령 각하, 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드럼 정도 나왔습니다. 몇 드럼이라면 경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내장량과 개발의 경제성 여부는 앞으로 과학적인 탐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유가 처음 발견된 사실은 중요한 일이며 반갑고 고무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외국의 전문가들을 불러 본격적인 탐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흥분하는 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으나 지하에 있는 것이니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던 김정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원철 제2경제수석.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김 실장님, 몇 드럼 나왔다고 발표하시면 그건 경제성이 없다는 걸 돌려 말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 근데 경유도 아니고 굳이 석유 몇 드럼이 나왔다는 말씀을 왜 하시지? 몇 드럼 나온 것 갖고는 석유가 나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유전 발견이 아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분명히 석유라고 하셨잖아. 각하께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는 그 뜻을 내가 못 헤아리겠어. 비서실장님께서 못 헤아리면 누가 헤아립니까? 나라고 다 아는 건 아니야. 저 김 실장님, 저 기자들 좀 보십시오. 매장량이 확인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마치 금방이라도 석유가 펑펑 쏟아질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이군. 이 일의 수습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런 말씀을. 연두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정년 비서실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찾았다. 각하, 수습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 인제는 내가 시추 과정에서 잘못 섞여 들어간 경유가 나온 건데 착각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다려봐. 중앙정보부는 지금도 시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진짜 원유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나는 연두기자회견에서 중정이 원유 시추 작업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 뿐이야.
단지 그것이었을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거짓 발표를 했던 것일까?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여러 억측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게 없다.